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뭐 화려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환영해 주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문서화된 거는 이 문서로 외교란 결국 문서로 나오는 겁니다. 문서로 된 데는 우리한테 유리한 대목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해가지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중국은 한 번도 세계 제국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제국이 되려면요, 군대가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멀리까지 전개되는 부대를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마군단이 있어야 돼요. 기마군단이 있어야 멀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해공군력이 있어야 돼요. 육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중국은 저 덩치가 큰 나라지만은 항상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동군이 없습니다. 상무정신이 저기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맞짱 뜰 생각은 없고 할 수도 없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은 확실하죠. 옛날부터 조공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 대륙과 연육된 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조공을 바쳤어요. 예외적인 나라가 월남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연육된 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역사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속국화한다. 통일된 한국을 속국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역사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이 아시아에서 여론에 의해서 고립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전체 여론을 해서 상당히 지금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분쟁이 많아요. 중국은 특히 월남, 필리핀 이런 나라하고 뭐가 분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월남은 못 건드리죠. 중국이 월남은 못 건드립니다. 월남은 딱 건드리기만 하면은 군사적으로 보복할 자세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 월남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79년에 월남하고 싸웠다가 혼이 났습니다. 중국이 못 건드리는 나라가 월남이에요. 우리도 월남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 통일 과정에서 이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 카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한미동맹이라는 카드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대우를 잡아줬느냐? 한미동맹 하에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대우를 잘해준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장하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없고 핵무장도 하지 않는 한국은 아주 국익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은 강화해야 되고 통일 과정에서 절대로 한미동맹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인정해 줄 테니까 그 대신에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 합의문에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포기한 통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한 통일을 해야